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에, 일본의 신칸센, 그리고 스페인의 탈고까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세계 최강의 고속열차들이 격돌하는 숨막히는 전장.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기술의 자존심과 국가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유럽과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KTX는 그저 들러리, 경험을 쌓는 수준일 거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한국? 고속철 기술이 있긴 한가?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했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철도 시장이 경악과 혼돈에 휩싸일 줄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이 거대한 철의 전쟁에 균열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거인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3스푼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스탐, 우즈베키스탄 교통인프라 현대화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제 어깨에는 조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임무가 놓여 있었죠. 바로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대동맥을 새롭게 할 고속철도 도입 사업입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부터 유서 깊은 도시 부하라, 히바, 그리고 저 멀리 누쿠스까지 무려 1200km에 달하는 철로 위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일이었죠.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역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십수년 전 우리는 스페인의 탈고라는 고속열차를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매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페인 기술자들을 불러와야 했고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도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그야말로 속 빈 강정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우즈벡의 피와 살이 될 진정한 기술, 우리 스스로 철도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와야 한다고 밤낮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손으로 미래를 열어야 하오. 제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만큼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세계 유수의 고속철 강국들이 이 거대한 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었죠.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물론 기존 사업자였던 스페인까지. 각국의 자부심이 담긴 두꺼운 제안서들이 제 사무실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죠. 특히 스페인의 공세는 더욱 거셌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인정이라도 하듯 이번에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아시아 총괄이라는 호세는 제 집무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위원장님, 과거 저희가 기술 이전에 소홀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저희 탈고의 최신 기술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핵심 유지보수 기술까지 모두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차를 운행하며 축적된 모든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우리 스페인의 자존심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속 빈 강정이라는 오명은 없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철도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호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제 마음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이미 검증된 열차의 기술까지 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 싶었죠. 매일 밤낮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각국 대표단과 숨막히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유독 한 나라의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철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스페인이 저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과연 한국이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밑에서 일하는 교통부의 젊고 패기 넘치는 여성 엔지니어 딜로자가 강력하게 추천하더군요. 위원장님,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불과 수십 년 만에 독자적인 고속철 KTX를 개발했고 이제는 당당히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나라입니다.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숨겨진 저력을 믿어보셔야 합니다. 스페인의 달콤한 약속 뒤에는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딜로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한국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국영 철도회사의 젊은 기술자 알리셰르는 여전히 스페인 기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지만요. 그에게는 호세의 자신감 넘치는 언병과 이미 우즈베키스탄 땅을 달리고 있는 탈고 열차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과연 이 험난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 역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새로운 심장을 찾는 여정은 그렇게 안개 속을 헤쳐나가듯 시작되었던 겁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 될 것인지 저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후 수도 타슈켄트의 최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고속철 기술의 각축장이었죠. 첫 순서는 역시 스페인의 탈고였습니다. 아시아 총괄이라는 호세는 능숙한 프레젠테이션 솜씨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함께 지난 10수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탈고 열차가 이룬 성과들을 자랑하고 이번에는 최신형 모델과 함께 파격적인 기술 이전,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죠. 존경하는 루스탐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저희는 이미 우즈베키스탄의 가족입니다. 이 땅의 기후와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난 과오를 발판 삼아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열변의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특히 알리셰르를 비롯한 젊은 기술자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미 익숙한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까지 더해진다니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저렴한 가격과 빠른 건설 속도를 약속했지만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과 과거 다른 나라에서의 안전 문제 등이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역시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지만 어쩐지 스페인이 제시한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파격 제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상이었죠. 제 마음속 저울추는 점점 스페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대한민국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는 팀 코리아의 총괄 대표라는 김현우라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른 나라 대표들처럼 화려하거나 자신감 넘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긴장한 듯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었죠. 솔직히 말해 첫인상은 그리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스페인의 호세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죠. 김현우 대표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떨리는 듯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대뜸 자국의 고속철 KTX 도입 당시 프랑스로부터 겪었던 뼈아픈 경험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우즈베키스탄이 스페인으로부터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듯한 이야기였죠. 30년 전 저희 대한민국은 고속철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자 했지만 그들은 핵심 기술을 국가 기밀이라며 철저히 숨겼습니다. 교육은 형식뿐이었고 심지어 정비 현장에는 높은 천막을 쳐서 우리 엔지니어들의 접근조차 막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열차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밤낮 없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서름과 분노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내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죠. 저 역시 과거 스페인 기술자들의 오만한 태도와 그들 앞에서 무력했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김현우 대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료들은 과로로 쓰러져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장 처리라며 쏟아지는 국내외의 비웃음과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냉소 속에서도 오직 우리 손으로 우리 열차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70여 개 연구기관, 수많은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마침내 우리는 KTX 산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자신있게 선보이는 KTX 이음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험난했던 국산화의 여정과 오늘의 쾌거에 대한 자부심이 격렬하게 교차하며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옆자리의 딜로자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듯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하지만 알리셰르를 비롯한 일부 심사위원들은 여전히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주겠다는 거지? 라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KTX 국산화의 역사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한들 당장 눈앞의 기술력과 경제성 그리고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가져다줄 실질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죠. 이어진 KTX 이음, 그러니까 해당 모델에 대한 소개. 동력 분산식의 장점, 한국의 다양한 지형에서의 뛰어난 안정성, 친환경성 등을 설명했지만 솔직히 앞서 발표한 스페인 탈고의 화려함과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에 비하면 다소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호세는 여유로운 미소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으며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셨죠, 위원장님? 역시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함마저 감돌았죠. 저 역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현우 대표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이 거대한 사업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우리 우즈베키스탄 실사단은 최종 후보로 압축된 두 나라, 스페인과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마지막 검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딜로자, 그리고 알리셰르를 포함한 소수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사단이었죠. 먼저 향한 곳은 물론 스페인이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하자 스페인 탈고의 아시아 총괄 호세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의 안내를 받으며 탑승한 최신형 탈고. 고속열차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궁전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샴페인을 서비스하는 세련된 복장의 승무원들, 그리고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지중해의 풍광을 배경으로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속도까지. 열차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의 도서관처럼 조용했고 미세한 흔들림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제 옆에 앉아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축적된 저희 탈고의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효율성, 그리고 그 어떤 고속철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승객 경험을 제공하죠. 특히 우즈베키스탄처럼 장거리 노선이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안락함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유한 지난 13년간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운행 데이터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단순한 열차 판매상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친구이자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그의 설명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의 푸른 눈은 마치 저를 향해 이제 결정을 내리시죠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동행한 알리셰르는 완전히 너클 잃은 표정으로 창밖 풍경과 열차 내부를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고속철입니다. 딜로자조차 스페인 기술의 완벽함과 세련된 서비스에는 이견을 달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스페인 쪽으로 8할 이상 기울어 있었습니다. 과연 저 멀리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기술의 벽을, 이 완벽한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죠. 스페인에서의 일정은 그야말로 황홀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첨단 관제센터, 로봇이 열차를 정비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고속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설까지.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호세는 심지어 저에게 슬쩍 이런 말까지 건넸죠. 위원장님, 만약 저희 탈고를 선택해 주신다면 기술 이전 문제는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직원들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까지 본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조건 또한 위원장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맞춰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저를 더욱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력에 과거의 아쉬움이었던 기술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한국 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현실은 냉정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미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 당시 김현우 대표의 그 진중했던 눈빛과 고속철. 국산화를 위해 피땀 흘렸다는 그의 절절했던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딜로자의 그 확신에 찬 추천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애써 그 미련을 떨쳐내려 하며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마드리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과연 나의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스페인이 내민 달콤한 약속 뒤에는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한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실크로드의 새로운 심장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마지막 분수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복잡한 상념 속에서 깊어갔고 며칠 후 우리 실사단은 머나먼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스페인에서 경험했던 압도적인 기술력과 눈부신 화려함에 잔뜩 취해 있던 터라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았죠.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이는 팀 코리아의 김현우 대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과장된 환대나 요란한 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우리를 숙소로 안내할 뿐이었죠. 알리셰르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위원장님, 스페인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느낌이 아닌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역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일단 지켜보세. 평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 겉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제 마음속 저울추는 여전히 스페인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김현우 대표는 우리를 KTX 이음 시승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열차였죠. 플랫폼에 들어선 KTX 이음의 첫인상은 솔직히 스페인. 탈고만큼의 강렬함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유선형의 디자인은 분명 세련됐지만 어딘가 모르게 수수하고 지나치게 실용적으로만 보였죠. 알리셰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저 역시나 스페인과는 비교하기 어렵겠군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열차 내부는 실용적이고 깔끔했지만 스페인에서 경험했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특별한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번 실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첫인상만으로는 도저히 스페인의 아성을 넘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미묘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KTX 이음은 험준한 터널과 급커브가 쉴 새 없이 반복되는 한국의 산악 지형을 마치 능숙한 스키 선수가 가파른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오듯 놀랍도록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주파해 나갔습니다. 스페인의 평탄한 지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김현우 대표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프레젠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과장은 없었지만 강한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입니다. 여름에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앞이 보이지 않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을 혹한과 무릎까지 쌓이는 폭설이 일상처럼 반복되죠. KTX 이음은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난 열차입니다. 모든 차량에 동력장치가 분산되어 있어 가파른 경사도 거침없이 오르내리고 급가속 및 급감속 성능이 뛰어나 역간 거리가 짧은 한국 지형에서도 최적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페인 열차가 잘 닦인 아우토반을 달리는 우아한 스포츠카라면 우리 KTX는 어떤 험로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돌파하는 강력한 사륜구동 야생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 탈고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 느껴졌던 미세한 압력 변화, 그것이 KTX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딜로자는 어느새 KTX 내부의 넓은 좌석 간격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편안한 시트, 그리고 한국의 IT 기술이 접목된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 안내 시스템의 편리함에 주목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알리셰르는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KTX가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역사의 승강장. 높이가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김현우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강력한 모래 먼지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다중 필터 시스템과 이중 밀폐 구조를 적용했으며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뒤틀림이나 성능 저하가 없는 특수 합금과 내열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차량 하부에는 사막의 모래와 자갈로부터 핵심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특수 보호 커버를 장착했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가혹한 실증 테스트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술입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일시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심장과 실질적인 기술력이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언제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저렇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하는 본질적인 기술력과 환경, 적응력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스페인. 탈고의 세련된 디자인과 최고급 서비스 뒤에 가려져 있던 KTX의 강인한 내구성과 한국의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며 피땀으로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적 노하우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리셰르의 표정에서도 처음의 냉소적인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지한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마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평범해 보였던 KTX의 첫인상 뒤에 숨겨진 그야말로 괴물 같은 저력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속 저울추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딜로자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KTX 이음 시승을 통해 한국 고속철에 숨겨진 저력을 확인한 우리 실사단은 다음 날 김현우 대표의 안내로 KTX 중앙관제센터와 KTX를 탄생시킨 주역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여전히 스페인과 한국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죠. KTX의 실용성과 환경 적응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스페인 탈고가 보여준 압도적인 안락함과 첨단 시설 또한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매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저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저울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한쪽을 향하게 되죠. 먼저 방문한 KTX 중앙관제센터. 거대한 스크린에는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수백 대의 KTX 열차가 전국 각지를 오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열차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시스템이 잠재적인 위험 상황까지 미리 감지하고 분석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체 열차 운행을 통제하고 있었죠. 김현우 대표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단순한 관제가 아닙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프랑스로부터 차량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이 운영 시스템만큼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나가는 수준으로 독자 개발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열차의 안전은 물론 에너지 효율까지 최적화하여 관리하고 있죠. 저는 그 엄청난 규모와 정교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본 관제센터도 훌륭했지만 이곳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미래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알리셰르는 연신 탄성을 내뱉으며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딜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현우 대표의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국내 대표 철도 차량 제작 기업의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곳에는 놀랍게도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사막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대한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모래바람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거대한 풍동 실험. 장치 영하 40도와 영상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온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환경 챔버, 그리고 수십만 번의 격렬한 진동과 충격을 가하며 차량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테스트 설비들까지. 젊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마치 전투를 앞둔 병사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밤샘 연구를 통해 개발한 특수 부품들과 신소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흘렀죠. 알리셰르는 그 엄청난 규모의 실험시설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스페인에서도 이런 첨단 시설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환경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니.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보고 너무나 쉽게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딜로자는 젊은 연구원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한국 철도 기술의 밝은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한 젊은 연구원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실험실 안에서 KTX의 핵심 부품 내구성을 꼼꼼하게 테스트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선배 엔지니어들이 겪었을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시간이 겹쳐 보이는 듯 했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기술력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과거의 낡은 명성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고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저 불굴의 집념과 뜨거운 열정. 저것이야말로 진짜 기술력이고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다. 이 순간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KTX는 이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스페인의 탈고를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을 결정짓는 김현우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함께 우리 우즈베키스탄을 향한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위원장님, 저희는 이 모든 기술과 피땀으로 이룩한 노하우를 여기 계신 우즈베키스탄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귀국의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고속철을 유지보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자립, 그것이 저희가 드리는 또 하나의 진심 어린 약속입니다. 저희는 과거 프랑스로부터 겪었던 기술 이전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즈베키스탄에게는 진정한 기술의 등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압도적인 감탄 위에 진심이 담긴 기술 이전 약속까지 더해지자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크로드의 미래를 건 한국과의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민과 검토 끝에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고속철 사업 파트너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었죠. 제 집무실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스페인이 보여준 화려한 기술력과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 넘치는 기술력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약속.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김현우 대표가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단순한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진정한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담고 있었죠. 오전 일찍 저는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딜로자와 알리셰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제 얼굴에는 밤샘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세계 최고의 고속철 기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스페인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했고 그들의 제안 또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겠다며 파격적인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기술 자립의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나라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우리에게 되풀이하게 하지 않겠다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함께 열어갈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딜로자는 감격에 겨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리셰르 역시 처음에 놀란 표정은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며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고민과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그런 후련함과 함께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건 위대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도 타슈켄트의 대통령궁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외교 사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저와 팀 코리아의 김현우 대표가 나란히 연단에 올라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의 2,700억 원 규모 KTX 이음, 즉 EMU250 6편성, 총 42량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뜨거운 박수갈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스페인의 호세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한국의 저력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진정한 승자를 향한 경외심마저 스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순간 단순한 사업 수주 실패 이상의 의미, 즉 진심과 기술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을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김현우 대표는 서명 후 단상에 올라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저희 대한민국은 고속철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의 눈치를 보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혀야 했고 때로는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당하는 서름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기술을 당당히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양국의 굳건한 우정과 깊은 신뢰,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KTX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한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험난했던 국산화의 여정과 오늘의 쾌거가 교차하며 뜨거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장내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죠. 저 역시 가슴 뭉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이크 앞에 서서 김현우 대표의 손을 뜨겁게 맞잡으며 화답했습니다. 제 목소리 또한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보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와 진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기술 이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에게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진정한 스승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의 KTX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실크로드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저의 연설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KTX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속열차가 힘찬 기적 소리를 울리며 출발한 것이죠.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이행 능력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마치 오랫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KTX를 탄생시킨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사막 기후와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맞춤형 KTX 이음 모델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통해 그 제작 과정을 직접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교함과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를 다루듯 한국의 숙련된 장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심하게 열차를 조립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함께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밝은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죠. 김현우 대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열차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국의 우정과 기술이 결합된 살아있는 예술품이자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갈 우리의 꿈입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김현우 대표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실크로드 기술,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우리 철도청의 핵심 엔지니어. 약 30명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딜로자와 알리셰르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한국철도공사와 관련 교육기관에서 KTX 운영 시스템, 첨단 유지보수 기법, 비상 대응 매뉴얼 등 고속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따뜻한 배려와 마치 친형제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려는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알리셰르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과거 기술 국산화를 위해 밤샘 연구를 거듭했던 이야기,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이룩해낸 그 불굴의 집념의 스토리를 직접 전해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KTX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한 나라의 기술력과 국민들의 자부심이 응축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임을 깨닫고 있었죠. 딜로자는 양국 간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에는 조국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젊은 엔지니어로서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베테랑 엔지니어 16명으로 구성된 K철도 드림팀은 곧 우리 우즈베키스탄 현지로 파견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기계를 고치고 정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우즈베키스탄 스스로 고속철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 자립의 씨앗을 이 땅에 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걸음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함께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치 30년 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을 불태웠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연대이자 국가 간의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곧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전수받아 이 광활한 실크로드 위를 우리 손으로 직접 KTX를 달리게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은 또다시 뜨거운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광활한 대지 위를 대한민국의 KTX 이음 열차가 힘차게 질주하며 새로운 실크로드 시대를 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스페인의 탈고 열차가 일부 주요 도시를 잇고 있었지만 이번 대한민국의 KTX 도입은 그 의미와 파급 효과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도약을 의미했죠. 이것은 단순한 차량의 추가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우즈베키스탄 철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특히 기술 자립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자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강력한 엔진을 얻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국민들의 가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벅찬 설렘과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뜨거운 희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수도 타슈켄트의 오래된 찻집에서는 백발의 노인들이 과거 외국 기술에 의존하며 아쉬움 속에 이용했던 열차 이야기를 나누시다가도 이제 곧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배우고 운영하게 될 대한민국의 최첨단 KTX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시곤 합니다. 허허, 그동안 남의 나라 기술만 바라보며 부러워했는데 이제 우리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구먼. 저 멀리 한국이라는 형제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었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준 것이지. 젊은 대학생들은 기존 노선 외에 새롭게 KTX가 연결될 히바나 누쿠스 같은 먼 도시까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여행하며 조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편리성 증대를 넘어 우리 국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그리고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질 테죠. 또한 KTX가 가져올 물류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대단합니다.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품이 전국 각지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송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샘솟듯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에 상인들의 얼굴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통계와 데이터로 예측되는 미래입니다. 제 낡은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사막의 풍경을 바라볼 때면 이제 더 이상 모래바람 대신 은빛으로 빛나며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KTX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저 역시 조용히 중얼거리곤 하죠. 이제 곧 저 위를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운전하고 정비하는 KTX가 힘차게 달리겠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최첨단 기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우즈베키스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뜨거운 자신감과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이 땅에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강력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외국 기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철도를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자부심이다. 제 입가에는 오랜 수건을 마침내 이룬 자의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감격이 아닐 겁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국민 모두가 함께 느끼는 현실에 발 딛고 선 벅찬 감동이겠죠. 대한민국에서의 기술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딜로자는 이제 곧 우리 땅에 도착할 KTX 차량을 맞이할 최종 점검과 역사적인 개통식 준비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한국에서 배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운영 시스템과 유지보수 기술을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죠. 그녀의 어깨는 분명 무겁겠지만 그 표정에는 국가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젊은 엔지니어로서의 빛나는 책임감과 강한 자부심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할 수 있다는 정신, 그리고 그들이 아낌없이 전수해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그녀의 다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알리셰르 역시 대한민국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기술과 지식을 동료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기술의 실질적인 우수성과 그 속에 담긴 불굴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에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었죠. 그는 동료들에게 마치 숙련된 선배처럼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동지들이여, 드디어 우리의 심장이 KTX의 엄청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술과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로 만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기술의 눈치를 보거나 핵심 기술 없이 반쪽짜리 운영에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힘찬 외침에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마치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KTX 개통을 넘어 우리 우즈베키스탄 철도 기술의 밝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자랑스러운 주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구호가 아닌 매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밤하늘 아래 곧 KTX가 힘차게 달릴 노선을 따라 설치될 최첨단 신호 시스템의 불빛들이 마치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별자리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지난 30년간 불굴의 의지로 기술 집념을 불태워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쾌거이자 우리 실크로드의 심장에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불어넣는 양국 간의 굳건한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대한민국 KTX가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빛나는 미래를 싣고 질주할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정말 우리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힘찬 질주는 국경을 넘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자랑스럽게 퍼져나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신화를 창조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묵묵한 땀방울과 진심이라는 것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계의 편견과 도전을 이겨내고 묵묵히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결국 세계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자부심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묵묵히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